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승연이 아줌마는 어제도 혼절해버렸어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른 시간에 잘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저를 여보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깨워주곤 하는데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침을 준비하죠. 아마 어젯밤에 저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게 꽤나 흡족했던 모양이에요. 아줌마는 항상 아침을 잘 먹어야 한다고 제 식사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 주는지 몰라요. 본인은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제가 먹는 건 엄청 신경을 써주는 편이죠. 그렇게 승연이 아줌마와 아침을 먹고 나면 슬슬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아줌마는 꼭 학교에 가려고 나서는 저에게 뽀뽀를 해주곤 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서 예쁜 여자애들한테 눈길 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빼먹지 않죠. 언젠가부터 이런 게 아침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승연이 아줌마는 엄마의 고향 친구인데요. 몇 달 전 승연이 아줌마네 집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도 아줌마와 같이 사는 게 무척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아줌마와의 연애는 늘 즐겁거든요. 일이 이렇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털어놓아 볼게요. 제 고향은 완전 깡촌 시골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랑 아빠도 도시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엄마는 저를 데리고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아마 어린 저를 키우면서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시기가 힘드셔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엄마도 두 분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생활을 해오신 거죠. 제 기억에는 아빠랑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쭉 외할머니랑 엄마랑 살아온 기억이 전부인데요. 그래도 시골 마을에서 사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까지는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일이 없었죠. 제가 다닌 학교는 한 반에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학교였는데요. 졸업할 무렵까지 공부라는 걸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농가 밭을 뛰어다니거나 야산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놀았던 기억이 대다수예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이 되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앞집에 살던 친구 녀석인 철용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하잖아요.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함께 등교하는 일이 생활이 되어갔죠.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비가 오거나 추운 계절이 되면 조금 힘들긴 했네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6년을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더니 제 하체가 엄청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땐 몰랐는데 승연이 아줌마는 제 하체 힘에 반해버렸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그래도 철용이 녀석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그 길이 힘들지 않았네요. 중학교에 가고 나서야 제가 공부를 조금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험을 보면 반에서 늘 상위권이었고요. 학급회장을 맡기도 했죠. 그 무렵부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는 게 싫었던 건 아니었지만 서울에 가서 더 큰 세상을 만나고 싶어졌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중학생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철용이와 함께 늘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고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상위권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인가 엄마에게 슬쩍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엄마,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 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도 돼? 혹여나 타지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집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엄마는 제 말에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데 말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면서요. 할머니도 공부 잘하는 저를 엄청 대견해 하시면서 논밭을 팔아서라도 학비를 대줄 테니 아무 염려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해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할머니의 응원 덕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계속해 나갔죠.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었죠. 맞아요. 어디서 지내야 할지의 문제 말이에요. 저는 기숙사에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엄마는 밥은 매번 어디서 사 먹을 것이며 빨래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듣고 보니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승연히 아줌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엄마의 오랜 친구인데 그 아줌마네 집에서 신세를 지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하숙비 개념으로 매월 돈을 보내주고요. 그때 처음으로 승연이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승연이 아줌마는 엄마의 고향 친구이고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후에 결혼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아줌마가 엄마에게 오래전에 돈을 빌려 쓰고 갚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 일 말고도 승연이 아줌마가 자기에게 신세를 많이 진 것도 있고 친한 사이이니 어려운 부탁이지만 연락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죠. 지금은 이혼하고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아줌마에게 물어나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아줌마네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엄마의 친한 친구라고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기숙사가 안 되면 자취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마는 남자 혼자 사는 게 쉽지도 않을 거고 젊은 제가 밥을 잘 해먹을지도 걱정이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그리고 승연이 아줌마는 엄마하고는 자매나 다름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니 엄마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오랜 설득에 저는 결국 엄마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엄마 친구 아줌마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엄마는 그날 저녁에 승연이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으셨고요. 오랜만에 연락이었는지 두 분의 통화는 한참을 이어졌어요. 그러던 중 엄마는 어렵게 저를 받아주는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매월 하숙비 개념으로 돈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걱정과는 다르게 승연이 아줌마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저를 받아주는 걸 흔쾌히 허락하셨나 봐요. 엄마는 아줌마의 오케이 대답을 듣고는 활짝 웃으시면서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셨죠. 아줌마에게 인사를 드리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승연이 아줌마와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줌마의 목소리 첫 느낌은 평소에 듣던 시골 아줌마들에게서 받았던 그런 느낌은 아닌 듯 했어요.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매력적이기도 했고 또 섹시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아줌마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걸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불편해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면서 덕담도 해주셨죠.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에서의 거처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잘 모르는 아줌마와의 한 집 살이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거처 문제가 해결이 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후로 서울에 올라갈 때까지 두어 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정말 마음껏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도 했고 졸업여행으로 겨울바다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공부에 대한 부담이라곤 전혀 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날이 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운 날들이었죠. 유독 그런 즐거운 시간들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에 해방감을 만끽하다 보니 어느덧 2월 중순이 되었고요.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더라고요. 살면서 고향집을 처음 떠나보는 거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할머니랑 엄마를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영영 이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만 해도 집을 처음 떠나보는 거라 마음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로 떠나는 당일 엄마랑 할머니와 기차역에서 헤어지면서 눈물이 나오는 걸 겨우겨우 참아내고는 기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제가 참 인생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차는 달려서 서울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날 처음으로 운명처럼 서울역에서 저를 기다리던 승연이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 만난 승연이 아줌마는 엄마의 친구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은 모습이었고 무척 예뻐 보였어요.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 잘 꾸미시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셨거든요. 저는 엄마 또래 아줌마들은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승연이 아줌마는 잘 꾸미고 다녀서 그랬는지 엄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갔을 때 풍겨오는 아줌마의 화장품 냄새가 제 마음을 조금 설레게 만들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갓난 아기였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다면서 듬직하게 잘 컸다고 제 등을 토닥여 주시기도 했죠. 저는 아줌마가 가져온 차에 함께 타고는 아줌마네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운전을 못 하시는데 멋지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승연이 아줌마가 멋있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줌마는 제 학교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아줌마네 빌라는 방이 2개짜리였어요. 아줌마는 저에게 작은 방을 쓰라면서 제가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었죠. 저는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여쭤봤는데 승연이 아줌마는 아줌마라고 하면 너무 정없는 느낌이니까 처음에는 이모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모님이라고 불렀는데 아줌마는 이모님 말고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라 이모님이 싫다면서요. 아줌마는 한 집에 살면서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화장실 사용이나 늦은 밤에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아래층 사람들이 싫어하니 너무 쿵쿵대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해줬죠. 아줌마는 그날 저녁은 맛있는 걸 해주겠다면서 짐을 정리하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첫날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아줌마도 젊은 남자랑 살게 되는 게 나쁘지 않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인사를 하면서 불편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고요. 아줌마는 제가 기본 에티켓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면서 활짝 웃어주었어요. 아줌마와 같이 사는 건 다행히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제가 조심한 것도 있었지만 아줌마가 참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기도 했고요. 아줌마 성격이 부침성도 좋고 애교도 많아서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녁이면 아줌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줌마는 제가 참 듬직하게 잘 자랐다면서 저를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기도 했죠. 유일하게 민망했던 건 속옷 빨래거리를 내놓을 때였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제 빨래를 방에 모아두었다가 따로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는데요. 아줌마는 방 안에 빨래거리 모아두면 냄새난다고 면박을 주면서 제 속옷이며 양말 같은 것들을 다 들고 나가기도 했죠. 아줌마는 며칠간 저랑 지내고 나서는 제가 예의도 바르고 착하다면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 했어요. 어느 날인가는 제가 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제 다리를 보더니 하체가 엄청나다면서 놀라기도 했죠. 제 허벅지랑 종아리를 아줌마가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하고 막 만져보기도 했죠. 아줌마의 시선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아마 그건 제 오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이상한 시선을 느낀 이후로 집에서는 어지간하면 긴 바지 위주로 입고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줌마와 함께 산 지 2주쯤 지난 무렵이었을까요? 아줌마는 무슨 화장품 회사 같은 데 다니셔서 주말은 쉬었는데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쯤에 퇴근하고 저녁을 먹을 때 반주를 한잔 하겠다면서 저에게도 술을 먹을 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친구들하고 술을 먹어보기는 했는데 술이 세지는 않아서 많이는 못 마신다고 했죠. 아줌마는 그럼 기분만 내자면서 저에게 술을 몇 잔 권하셨고요. 그렇게 아줌마랑 그날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네요. 술을 마시면서 아줌마는 제 이야기도 물어봐 주시고 엄마와 옛날에 있었던 일도 들려주셨어요. 그러더니 본인도 오래전에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개차반 같은 인간이어서 몇 달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게 된 이야기도 해주셨죠. 그 후로 남자를 몇 번 만나오긴 했는데 괜찮은 사람이 없었다면서 자기가 남자복이 없는 박복한 여자인 것 같다고 한숨 섞인 하소연을 농담처럼 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주고 받다 보니 생각보다 취기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는 거실 소파에 기대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죠. 그러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 아줌마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줌마도 술이 많이 취했는지 눈이 살짝 풀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는 저보고 몸도 좋고 잘생겼다면서 여자랑 연애를 해본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부끄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이 우스운지 알 수 없는 웃음을 웃기도 했죠. 그리고는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오늘 자기랑 비밀 하나 만드는 거 어떻겠냐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정말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아줌마를 밀어냈었는데요. 아줌마는 저의 그런 반응도 우스운지 웃으면서 계속 들이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천천히 알려주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는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날 그렇게 아줌마를 받아들이고 말았네요. 그렇게 그날 저는 승연히 아줌마 덕분에 남자가 되었어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른들의 놀이를 엄마 친구인 승연이 아줌마랑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더 큰 짜릿함을 주었죠. 아줌마는 제 허벅지를 보면서 엄청 감탄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6년간 매일같이 자전거를 탔던 게 그렇게 효과를 볼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날 아줌마와 그렇게 되어버리고 난 후 우리는 조금 더 사랑을 나누는 거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인가는 제가 먼저 아줌마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요구하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줌마는 저에게 남자가 다 됐다면서 엄청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어요. 가끔 아줌마는 저와 사랑을 나눌 때면 거의 혼절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사랑을 나누는 거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졌나 봐요. 그렇게 혼절을 하듯 잠이 들어버린 다음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보면 아줌마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승연이 아줌마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여보야로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저를 이름으로 불렀는데 언젠가부터는 저를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줌마는 아침이면 정말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제 귀에 속삭이듯이 여보야 일어나야지라고 말하면서 저를 깨워줘요. 그리고는 제가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제 식사를 엄청나게 신경 써주기 시작했죠. 저는 아줌마 덕분에 살면서 최근에 가장 식사를 알차게 하고 있네요. 아줌마가 저에게 너무나 잘 해주는 게 고마워서 저도 아줌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향집에 내려가곤 했는데요. 그전에도 엄마랑 전화통화는 종종 하는 편이었어요. 안부차 전화를 걸면 엄마는 승연이 아줌마랑 지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줌마가 편하게 대해주신다고 서울 생활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엄마에게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엄마는 종종 승연이 아줌마랑도 통화를 하시는데요. 두 분이 통화하고 있는 걸 듣고 있자면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여나 아줌마가 실수로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그렇게 첫 학기가 끝이 나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이었어요. 대학교 방학은 2달이나 되어서 참 좋더라고요. 아줌마는 방학 때 집에만 내려가서 있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2달이나 고향에 내려가서 집을 비우면 자기는 외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다면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속삭이기도 했어요. 아줌마의 그 눈빛에 달아올라서 그날은 아줌마랑 더 격하게 사랑을 나누고 말았네요. 그리고 고향 집에는 일주일 정도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저도 아줌마랑 오래 떨어져 있기가 싫었으니까요. 저의 그 말에 아줌마는 기분이 좋았는지 제품에 파고들면서 아양을 떨기도 했죠. 그리고는 제가 고향에 내려갈 때 자기도 연차를 내서 이틀 정도 바람도 쏘일 겸 따라가 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고향을 떠나고 안 가본 지도 오래되어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엄마도 만나보고 싶다면서요. 저는 혹시나 해서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사이를 엄마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요. 아줌마는 알겠다면서 뭔 그런 걱정을 하냐고 자기가 그 정도 생각도 없겠냐고 저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줌마도 겸사겸사 이틀 정도 같이 내려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 말에 엄마는 정말 엄청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승연이 아줌마를 못 만난 지도 수년이나 되었다면서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와서 아줌마랑 고향집에 같이 내려가게 되었어요. 고향이 가까워오자 아줌마는 이 시골 마을에 와본 지가 20년은 지난 것 같다면서 감상에 젖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엄마와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반가운지 두 분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두 분이 만나서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기가 좋으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죠. 할머니도 나오셔서 승연이 아줌마를 보시고는 이게 얼마만이냐면서 반가워하셨어요. 할머니는 아줌마가 시집가기 전에 보고 처음 보시는 거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쁘다고 승연이 아줌마를 칭찬해 주시기도 했죠. 서울에서 제가 잘 지내도록 돌봐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따뜻한 재회가 이어지면서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세 여자들은 서로의 안부도 묻고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느라 한시도 이야기가 멈추지를 않았죠. 늘 저와 사랑을 나눌 때면 여우처럼 굴고 때로는 혼절해버리는 아줌마의 새로운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2시간도 넘게 이어졌고요. 반가움의 감동도 조금은 가라앉았을까요? 아줌마는 오랜만에 고향 구경을 해보고 싶다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볼 건데 저에게 동네 안내를 좀 해달라고 했죠. 20년 만에 동네에 와본 거라 혼자 다녀볼 엄두가 안 난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를 모시고 동네를 돌아보기 시작했죠. 워낙 외딴 시골이어서 그대로인 곳도 있고 많이 변한 곳도 있다면서 아줌마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아줌마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있던 곳에 가보기도 했는데요. 그 자리에는 도로가 생겨서 아줌마의 옛집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줌마는 옛집이 남아있으면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갔으면 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죠. 그리고 동네를 조금 더 돌아다녔는데요. 아줌마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동네 뒷산으로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순간 아줌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줌마는 그런 곳에서 연애를 해보는 게 본인의 로망 중 하나라면서 제 손을 이끌었죠. 그리고 동네 뒷산 중턱쯤 갔을 때 우리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는 번개불에 콩 꺼 먹듯이 사랑을 나눴어요. 혹여나 동네 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솔직히 그래서 더 흥분이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줌마는 또 다리에 힘이 풀렸다면서 못 걷겠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제가 아줌마를 한참을 업기도 하고 부축도 하면서 뒷산을 내려왔네요. 매번 이러면서 달려드는 아줌마를 보면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줌마는 이틀 밤을 엄마랑 같이 잠을 잤어요. 여자들끼리 밀린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요. 아줌마는 저보고 섭섭해하지 말라면서 서울에 올라가면 잘해주겠다고 저에게 눈을 찡긋하기도 했죠. 그렇게 아줌마는 제 시골 집에서 이틀을 지내고는 먼저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저는 방학이 2달 가까이 됐지만 아줌마랑 약속한 대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죠. 집에다는 학교에서 해야 하는 추가 공부가 있다고 둘러대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다시 아줌마네 집에 올라간 그날, 마치 이상가족이라도 상봉한 것 마냥 우리는 진하게 사랑을 나누고 말았네요. 서로가 너무 그리웠나 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아직도 저는 아줌마네 집에서 지내고 있고 우리는 요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또래 여자애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어울리게 되는데요. 서로에게 질리기 전까지는 다른 여자는 안 된다고 앙탈을 부리는 아줌마 때문에 현재는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아직 한창일 나이기는 하지만 승연히 아줌마도 너무 왕성한 편이어서 다른 여자는 생각도 잘 안 나는 편이기는 해요. 오늘도 혼절하고 꿀잠을 자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랑스런 아줌마 외에 다른 여자가 어떻게 제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아줌마와의 이 연애는 오래 지속될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